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6분의 패널과 북한 전문가로 세종연구소 우정엽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싱가포르. 과연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될까요? 미북 정상회담은 진짜 열리기는 할까요?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 지난 주말이 정말 어지러웠는데 다시 월요일이 됐고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예측해 보겠습니다. 북측의 요구로 만난 남북 정상 원인 제공을 한 회담이 조금 삐끗하게 만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 직접 나서서 미국과 의제를 담판 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하나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일단 북측의 요구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했다고 보시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형식 없이 만나자 25일 오후에 제안을 받은 문 대통령은 흔쾌히 응해서 26일에 전격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해법, 또 트럼프 메시지 전달, 비핵화 논의, 판문점 선언 이행 논의, 최근에 북한의 속내가 전달된 건 아닌지, 그리고 가을 평양 방문 얘기 등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여러분은 무엇을 논의했다고 짚어주실지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4.27 판문점 선언의 어떤 후속 이행과 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정들을 잘 이렇게 불식시키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뤄내는 것, 그리고 또 4.27 판문점 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왔고 또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담 사실을 우리 언론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위원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로 이번 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도 미국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제 우리 정부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걸로 봐서 과연 한미 정상회담 때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게는 뭘 궁금해했고 또 어떠한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들음으로써 향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하는데 본인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러한 미국의 인식을 아는 것이 아마 북한 쪽에서는 가장 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김정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확인 안 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기본적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이렇게 트릭 전술보다는 전략 차원에서 통 크게 가자. 더 이상 스스로서 이렇게 삿바싸움 하지 마라. 의지가 그렇죠. 있다면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방금 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갖고 있는 체제 보장에 대한 실제적으로 얘기들을 좀 듣고 싶어하는 김정은 그리고 왜 무엇이 제일 북한으로부터 불안한가 미국이 체제 보장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핵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외에 반출할 수 없는 속내가 무엇인가를 자기는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그럼 그게 이제 미국에 전달됐으면 네. 상당히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추후 논의가 선팀과 진행되겠네요. 실무 협상 속에서 네. 그 문제도 논의의 가닥이 잡혀가지 않겠나. 예. 차명진 의원님. 예, 제 생각에도 이번 25일 번개팅에서 김정은과 그 문 대통령이 예. 그냥 덕담 내지 뭐 구체 추상적인 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실제 현재 사실상 국민들도 알고 있고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땐 두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소위 말하면 한반도 비핵화란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트럼프가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 트럼프는 왜 CBID를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을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도 확인했을 거고. 또 하나 지금 애매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체제 보장 있죠. 예. 이것도 또 애매해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냐, 주한미군의 어떤 그 전략 무기를 빼는 거냐, 아니면은 무슨 뭐 실제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이 얘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아마 김정은과 얘기를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네, 예. 마무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림 설명을 그럼 할게요. 그림 설명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네. 그 너무 겁먹지 마라. 예, 구체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실제 접근을 하면 어떤 그 여러 가지 숨쉴 틈들이 있을 거다라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가는 김정은을 이렇게 응원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그 그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덕 부장으로 갑니다.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결국엔 트럼프의 속내를 알고 싶어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요지는 뭐냐면 그럼 트럼프가 생각하는 트럼프 소위 모델이 뭐고 거기에 채찍과 당근이 뭐냐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트럼프 생각하는 그 핵폐기 모델이라는 게 과연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건 CVID를 몇 년 단위에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실 거고 그 다음에 채찍이라는 게 과연 제재 압박이라는 거의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만에 하나의 군사적 옵션이라는 걸 실제로 갖고 있는지 그다음 당근이라고 한다면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봤을 거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양문석 박사로 갑니다. 예, 뭐 하나만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차명진 전 의원의 그림을 보면 네. 오늘 김성태 의원이 대한민국은 북한 편이라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담은 것 같은데 참 유치하다. 유치원 학생들도 아니고 현재의 조금 발언 수위 좀 조절해 주세요. 아니 상대 패널에 대해서. 현재의 아주 격렬한 이 협상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예. 그 요구들이 국민들로부터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누구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정말 이 그 엄중한 시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하다는 표현 써가지고 그 출연 정지 처분 뭐 때리면 받을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예. 트럼프는 펜스나 볼턴하고 다르더라고. 네.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펜스나 볼턴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괄 핵 폐기 이후에 예.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인 핵 폐기와 동시적으로 제재 완화나 경제적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예. 어쨌든 우리가 그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트럼프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번영이라는 표현으로 다 그 우회했는데 결국은 일괄 핵 폐기냐 단계적 핵 폐기를와 동시화하는 거냐 이 문제가 펜스나 볼턴은
계속해서 리비아 신격을 이야기했는데 트럼프는 아니더라. 아, 그러니까 진위를 오해하지 말라. 예,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었을 중요했다?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예, 판단합니다. 최진영 변호사로. 저는 좀 더 북한의 원칙에 네.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통미봉남은 북한에게 있어서 불변의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해서는 뭐 2차적인 것이고 어떻게든 이른바 미국과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북한의 기본적인 이 그 국제 관계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남한을 이용을 해서 북한을 제재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중국을 이용을 해서 미국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정의용 실장을 미국으로 보내서 사실상 이와 같은 회담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 또 언론인 방북 딱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북한에서 미국에서 경고장을 강하게 날리니까 부랴부랴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른바 운전사 내지는 중재 역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로서의 어떤 북한에 대한 따끔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예. 네, 뭐 다 말씀하신 거 뭐 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저는 사실 이번에 북한이 엄청나게 절박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동안 북한이 보여주었던 태도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 뭐 회담 취소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장고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이제 유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정말 현재 지금 북한에서의 상황이 좋지 않고 비핵화를 통해서든 무조건적으로 이 회담을 성사시켜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강한 목표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공적인 회담 성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게 가장 무엇이냐면 상호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조정이 극적으로 성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가장 변수는 내가 먼저 할 거냐, 네가 먼저 할 거냐예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네들은 다 단계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풀어내고 있는 중인데 미국에서는 도대체 뭘 해줬냐. 말로만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하고 관계를 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에게 해줄 것이냐. 나는 불안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문 대통령한테 SOS를 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화답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내용은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얘기가 원하는지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뭐 저 우정혜 위원은 전문가로서 다른 패널들 얘기에 좀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분이 있었어요?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성공적인 북미 회담을 견인해내는데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도 궁금한데 그 깊이 있는 대화가 어느 정도까지 됐을지는 아직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도를 표정을 보고 읽어야죠. 뭐 처음에 좀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도 그렇고 김여정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맞았던 김정은, 김여정 회담 후에 지금 보시는 대로 김 위원장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3번의 타정한 포옹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기서 뭘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왜 그랬는지 그 질문을 드리면서 준비된 내용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거 전문가 잠깐 기다려주시고 다른 분 우선 노영 변호사 다 쓰셨네요. 예, 네. 이거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사실 이제 스위스에서 뭐 3번 양보를 키스하는 것 자체가 친분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2년 동안 그 유학을 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네. 존중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신뢰, 당신이 꼭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의 그 운전자 역할을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엄청 고맙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표정 그렇잖아요. 보세요. 네. 너무 그 표정이 정말 해맑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고향 찾은 형님 보듯이 그냥 아주. 이제 향 박사 먼저 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 뭐 의미 부여할 필요 있나요? 시진핑하고 만났었을 때 그 장면들도 세 번 포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세 번 포옹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만날 때마다 하는 그냥 기본적인 관례와 인사인데 굳이 또 저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자 하는 질문 자체가 시진핑 만날 때 잘못된 질문 달랐다니까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 아이고, 만났을 때도 네. 세 번 포옹했거든요. 아이 그때 표정이 좀 표정이 다르다니까요. 아, 표정도. 아니, 두 분 만난 사람하고 한 분 만난 사람하고 당연히 표정이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시진핑도 두 번 만났다. 아, 처음 만났을 때 그 화면은 그거. 나오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저렇게 포옹하는 화면은 없었었거든요. 아니 그냥 엄청 다정해 보이고 오늘 무슨 안 좋은 기분이 일 좋아 보여서 그러면 이번에 차명진 의원이 봐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꼭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네. 정말로 바라는 거는 네. 진짜 회담이 잘 돼서 네. 한반도의 북핵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저는 바라는 거고 그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네. 우려하는 거는 결렬이 돼서 네. 긴장이 다시 조성되는 것. 더 그게 우려하는 두렵죠. 것은 네, 그거 두려워. 더 우려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더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일정한 부분 봉합하는 걸 저는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무슨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인 것처럼 잘 해줄 거라고 막 기대하는 네. 특히 이 우파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이렇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그래서 계속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럼요. 봐야 된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그 두 분이 이렇게 껴안은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그 양국의 원수가 이렇게 껴안은 건 좋겠지만 좋아 보이지만 제가 볼 때 왜 불편해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장면에서 역사가 멎어 있어요. 예. 그동안 그 북이 얼마나 우리 남한을 괴롭히고 도발했으며 그거 다 북 내부에서 얘기하다가 김정은 일가가 어떻게 그 북한 주민들을 정말로 도살하고 괴롭혔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역사가 탁 멎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과연 예.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그런 부분을 정말 그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솔직히 좀 우려스러워. 예컨대 예. 지금 이번과도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이 북핵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25년 동안 끊임없이 속아온 역사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로 여러 그거 어떻게 가지 하라고요? 그러니까 포옹을 굿이 하지 말라고요?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왕이면 네, 어떻게 안 나는 하라고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번개팅으로 만나면 안 되고 예, 그 부분은 충분한 거기- 실무자 사이의 어떤 협의 이런 것이 알겠습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중재 역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잖아요. 지난번 한번 정상회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그건 뭐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다른 저는. 의견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좋아요. 상당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모욕감을 느꼈어요. 예. 그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과연 정상 둘이서 개인적인 설득으로 과연 이 역사가 없었던 걸로 되는 거 아니고 핵 예. 문제가 예. 북이 핵을 여태까지 개발해야 한 역사가 있는데 이게 일거에 둘이 포옹한다고 되는 어려워요. 문제가 그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 상당히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한편으로는 두 분이 포옹한 것에도 예. 반가우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지금 계속 찝찝하고 예, 알겠습니다.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괜히 저러다가 나중에 속고 당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저는 아니, 저 한마디만 좀 예, 차이는 뭐 짧게 때 그 말씀드릴게요. 그 지구본 방금 그림 보면 예. 그 혹시 그 오른쪽에다가 예. 독도로 점을 하나 찍어주면 안 될까요? 찍어드릴게. 예, 네, 그거 이제 그 끌어갖고. 이거 지금 잘 설명했는데 예, 독도 이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그냥 두- 그 두 이야기 사람- 하려고요. 이 역사의 법칙을 이렇게 마치 두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저는 위험한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걸 둘이 김영주 실도 장관이 아닌데. 예. 받아주세요. 예. 마치 역사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게 사대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항상 미국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전작권도 돌려줘야 되고 예. 그런 논리입니다. 예.
아니 내가 북도 트럼프도 못 묻겠다고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까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들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우려도 우리 한국의 논리의 한계도 예. 북한을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하나 가자는 게 우리의 예, 예. 의미고 예. 진정성 있게 가보면 결과적 해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부분이지. 전임 미다 백회를 가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가보는 안 거죠. 그래서 왜? 뭐 우리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 북미 회담이 성공해야만 네. 그다음에 사실은 김정은이가 불안해하는 모습들 남북미 회담을 통해서 보완해 줄 수 있다. 네.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요구들도 한국이 필요한 대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려가 많이 해소되었다. 예. 본고사를 치르는 어떤 선수한테 학생한테 일정 정도 사전 테스트를 해봤다는 의미에서 자기가 일정 정도 그 정도면 트럼프와 모의고사? 만났어도 합격점은 된다는 예. 그런 보장을 줬기 때문에 지금 그런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보면서 계속 주시했던 것이 김여정이 땅을 쳐다보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저는. 늘 그런 자세였어요. 초조해하고 김여정이 있고. 예. 바닥으로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 상당한 시간 동안. 1, 2초 잠깐 본 게 예. 아니에요. 뭔가 콜똘히 생각하는, 뭔가 조금 생각할 게 많아 보이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제 전달이 됐고, 김관덕 부장은. 근데 굉장히 예리하게 관찰하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예? 아니, 굉장히 예리하게 관찰하신다고요. 저요? 네. 아니, 뭐 다 국민들 다 보시면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김영주 뭐 의원님이 왜 저러지? 요즘에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시던데 그동안은 좀 점잖게 말씀하시다가 근데 그건 아마 북미회담의 성공, 북핵 폐기에 대한 아주 간절한 염원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주 전 예. 그런데 저는 일단 요 포옹의 정치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 이 포옹은 아까 시진핑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2번 만나는데 포옹은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이번에 포옹은 3번. 아, 손만 잡은 것으로 지금. 예, 저기- 그래서. 예, 그렇네요. 다시 뭐 그 화면을 굳이 저희 사실 제작진이 다시 확인했는데. 그 확인하려면 다시 화면을 예, 뭐 포옹하는 그건 장면을 찾아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순서가 정확하게 왼쪽에서 오른쪽, 다시 왼쪽 이렇게 하는데 이 왼쪽, 오른쪽, 왼쪽 가는 거는 스위스에서 보호를 이렇게 부빌 때 그렇게 그런 인사법을 쓴다는데 그래서 스위스 유학 경험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동시에 플러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인사로 저걸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 다른 나라도 해요, 저렇게. 일종의 짬뽕인데 근데 사실은 스위스 유학 경험 때문에 꼭 저렇게 했다기보다는 2000년에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 대통령을 만났을 때 예. 꼭 저런 방식으로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화면을 한 번씩 보여줄 수 있으면 지금 베이징에서의 만남 그 장면에서는 일단 악수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진핑과는. 따라하기를 한 건데 예. 저거를 통해서 뭔가 이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회담을 하면서 2시간 동안 하면서 결과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니까 예. 그런 게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저 최진용 변호사 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을 한번 인용을 했는데요. 예. 문과 김의 싹 트는 우정은 트럼프의 압박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그 블룸버그 통신이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한미가 한국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모습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최고의 압박과 과제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와 같은 압박에 있어서의 미국의 압박뿐만 아니고 예. 한국과 중국의 압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와 같은 압박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지금 봄날을 넘어서 여름날이 갈 정도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연 그 국민들에게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국을 잘 달래고 이 협상을 촉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그 냉엄한 어떤 현실을 봤을 때는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고 북한의 존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앞으로 미수복 지역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와 같은 어떤 김정은의 페이스에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말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 의미를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정엽 위원께서는 지금 양쪽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걸 네. 쭉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만남, 그리고 포옹 이런 것보다는 과연 왜 만났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전화로 했어도 됐을 무엇을 내용들입니다. 논의했나? 네, 무엇을 논의했나 하는 부분은 전화로 이야기해도 될 부분입니다. 그럼 굳이 만난 이유는 시각적으로 강렬한 정치적 효과를 양국 정상이 다 노렸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하고 다시 김기관 부상이 편지를 보내서 회담을 다시 끌어가기 위한 상태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협상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끌어들임으로써 협상력을 좀 높여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보면은 우리 정부의 역할을 조금 배제하는 듯한 인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의 역할을 강하게 또 미국에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렬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화로 통화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시각적으로 북한 정상과의 만남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 과정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활용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 많은 보입니다. 분들이 저 의원도 들으셨겠습니다만 그걸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는 게 미국 트럼프 판단에 그 도움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어떻게, 판단에 미국이 어떻게 도움이 받아들일 것 된다기보다는 같아요? 네. 지금은 우리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종국적인 부분에 가서는 또 이 방법론에 있어서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기 좀 위해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북미 간의 협상 과정에 우리가 계속해서 개입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 북측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이익에 가장 맞는 방법을 우리가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북한 편을 든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미국 편을 든다거나가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미국에 보이려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보이기로 한 것과 이렇게 함으로써 또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북한도 끌어들이고. 네네, 그러한 방법이 다목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와의 교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전 교감이나 뭐 사후에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 정상회담 한 거. 이번에 북미 남북 정상회담은 네. 우리가 그 판문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미국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사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은 미국에게 알려줬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에게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에 편지를 보내거나 뭐 전화 연락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김정은한테. 전화하세요, 편지하세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미국에게 연락을 할 때는 직접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꼭 우리가 회담을 주선했던 것이 좀 잘못된 듯한 뉘앙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에 우리가 배제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이제 배제하기 위한 우리 측의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한 그런 그런데 자동차로 왜 넘어가요? 굳이 걸어가도 되는데 거기를? 이번에 통일 가게. 저 군사분 계선 넘어갈 때. 군사분계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걸어서 왔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판문각에서 이제 평화의 집으로 건너올 때. 그거는 이제 그때 사진을 다 찍어야 되니까 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으니까 있었던 것이고 천천히 보여줘야 이번에는 뭐 기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실무적인 협상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고려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는 화장실이 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데. 그러나 유머가 있고 하니까 좋던데요. 농담도 주고받고 또 정상이 만나서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화로만 하면 그 내용 자체만 전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친밀도에 대한 부분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 중요하네요. 그리고 왜 시진핑은 안 만났어요? 시진핑. 왜 아직까지 북한이 안 만났느냐?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북한이 고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식이라는 것이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만남 이후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잘 진행되던 북미 회담에 좀 방해가 되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북한은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다시금 중국의 영향력을 좀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6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고 저희도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북한이요. 지금 이게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체제 보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북한이. 그럼 구체적 요구사항이 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북한이 이렇게 되면 체제가 이제 보장되는구나.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잠깐 들어보시죠.